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도 국가사절 2위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긴 만나는데 악수 7년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니까 김정은이 네? 네. 그러니까 악수 자체가 악수인 거예요. 전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깡패들끼리 모였는데 화웨이 대화의 시간으로 포커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정부를 대신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인 가족 사적으로 중국에 인연이 있어요. 중국의 인연이 예. 자기 그렇기 때문에 친중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김정은 네. 이 아저씨가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데 많이 네. 어린데 예. 그래도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줌마는 아니니까. 아줌마 일단, 아니니까 예. 연 씨가 예. 중국을 갔습니다. 네. 전승절 80주년 중국의 항일 전쟁 80주년 전승절 행사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갔는데 자, 이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1959년 사진을 보니까 주은래 옆에 김일성이 있었던데 네. 지금은 보니까 서열이 거의 딱 시진핑 중간에 딱 있고 푸틴, 김정은 딱 요렇게 딱 있더라고요. 네. 할아버지보다 더 위상이 올라간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냥 사진사들이 나란히 사진 찍으라 그랬어요. 이게 트럼프한테 보일 때 제일 힘 있어 보인다 이런 거예요. 이거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문가들은 핵 때문이다. 예. 이게 핵 때문이다. 맞아요. 핵 때문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물론 세 사람 다 핵을 가진 나라의 그 소위 강력한 독재자인데 실제적으로 트럼프하고 사이는 푸틴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또 푸틴하고 김정은 사이가 좋아요. 좋잖아요. 어제는 뭐 형제의 의리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핵과 관련된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은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또 입장이 같아요. 이게 굉장히 메비우스의 띠처럼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고 따라서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도 팔자를 그러니까 80주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번 열병식에서 굉장히 최첨단의 그런 그 무기들이 소위 동펑 60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엄청 많이 YJ 나왔어요. 이런 그 인지 같은 그런 그 최첨단 무기들 특히 무인기 같은 것들이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시진핑의 메시지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추나요법이 필요했던 것 힘이 없어 사람이. 좀 힘이 없어 보이긴 뼈가 해요.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좀 그렇긴 해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김주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제 결국에는 김주애는 9살에 정치 무대에 들어와서 12살에 지금 갔거든요. 갔잖아요. 나는 혹시나 다른 그 부부들이 오길래 김주애가 열병식에 같이 들어올까 등장할까? 했는데 등장을 하지 안 않았죠.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국제 무대에 있어서 자기 할아버지는 그 김정일 위원장은 반둥회의 10주년에 등장했고 그때 나이가 26입니다. 그리고 자기 김정은 역시도 22살에 공식적인 그 리더 대접을 받아요.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김주애는 아직 12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그 알려진 자기도 모르게 알려진 남자 아들이 하나 있고 숨겨진 남자 아들이 또 하나 있고 전혀 모르는 아들이 한 10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 2명이 있다 치고 네. 그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이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후계자라고 지명받기는 한 10년 혹은 8년 정도의 시간은 더 흘러야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중국에서 찍은 사진에는 김주애가 안 나와요. 중국 쪽 사진이네요. 같이 있지만 김주애를 없이 사진을 찍으려고 거의 포커싱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중앙통신의 북한 쪽에 찍은 사진은 김주애 또 최외무상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사진으로 포커싱이 됐다. 그것은 아마 중국에서는 소위 신 스릴러로 하죠. 이 행사에
이슈 포커스를 김주희에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카페 열병대도 중국 정부가 반대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 재밌었던 게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정치적 의미, 지정학적 의미, 뭐 군사적 의미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 제일 재밌었던 게 그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얘기 나눈 거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마이크에 살짝 잡혔는데 이분들 150살까지 살려고 하나 봐요. 그 기사 혹시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네. 푸틴하고 네. 그 시진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혹시 근데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요즘에 70살이면 애다. 애다. 요즘 70살이면 애예요. 막 이러니까. 근데 장기 이식을 계속하면 사람이 젊어지고 오래 살 수 있대요. 이렇게 네. 푸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이번 세기 안에 사람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두 사람 마이크에 잡혔어요. 이 두 사람 불로장생을 꿈꾸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유발 하라리 책을 읽은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재수 없으면 100년 더 산다. 이게 유발 하라리. 현대판 서복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은 인간. 유발 하라리 책에 나오잖아요. 호모데우스라고. 그게 새 내용이 실제로 그렇고 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 100년을 더 살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죠.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100년을 더 살라. 이건 굉장히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아마 세대 간의 갈등들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 중국에서 줄기세포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미 꿈의 세계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특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충분히 부인을 바꾸고 또 애인을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뭐 서슴없이 하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시진핑은 그게 안 되지. 열병식에 바로 부인이 옆에 서 있잖아요. 일단 이번에는 중국 열병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가. 네, 안 가는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도 모디 총리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제 일본 전성절은 중국 전성절은 뭡니까? 반일 감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국내적 의미는 최근에 난징 대학살 영화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니까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반일 감정을 굉장히 고취시켰어요. 난징 대학살 영화를 보면서 중국 청년들이 엄청나게 울부짖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마스크 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디 총리가 현명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3자 회담을 안 한 이유도 사실은 속으로 무서운 거예요. 모이기는 모였지만 사진만 찍고 헤어졌어요. 트럼프가 화날까 봐. 이게 굉장히 3자 회동을 하면 미국에 단체적으로 대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대들면 다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자 대화를 한 거예요. 그건 그 안에 분명히 있고 모디가 트럼프하고 그렇게 거칠게 항의했지만 그리고 또 상하이 회의에는 인도가 왔지만 이 전성절에 안 왔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안 간 게 다행스럽고 심지어는 뭐 제가 이제 우리 해수부 장관을 통해서 9월 3일 날 똑같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톡의 동방경제포럼에 같이 가자고 북극 항로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못 가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결국 올 10월까지 전국 즉 경주 에이펙까지는 한국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안 가는 거고 또 우리 국회의장이 간 것은 솔직히 정부를 대신해서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은 개인 가족사적으로 중국에 인연이 있어요.
중국의 인연이. 예. 저 자기 선조들이 그렇기 때문에 친중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도 국가사절 2위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긴 만나는데 악수. 예. 악수가 실제로 저는 만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싸움 붙으려고 그 깡패들끼리 모였는데 하회의 대화의 시간으로 포커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악수만 딱 했다는 게 7년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악수 자체가 악수인 거예요. 존수가 아니에요. 악수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우원식 의장도 안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원식 옛날에 그 10년 전에 박지원 의원도 박근혜 가셨던데요? 예. 심심해하니까.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고량주 먹고 싶었겠죠. 술을 약주 안 드시잖아요. 요즘에. 요즘 건강이 좋아져 가지고요. 요즘. 옛날에 국정원에 한번 갔더니 뒷산을 막 뛰어다니더라고. 나는 그때쯤 되면 나는 문화부 장관도 해봤고 국회의원도 해봤고 국정원도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할래 그게 아닌데. 또 국회의원 나왔잖아요. 좀 있으면 아마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나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참나. 자,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최규진 후보자는 워낙 흠결이 많은 후보자라고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에서 뭐 얘기가 엄청 많았습니다만 임명이 강림되겠죠? 되겠죠. 왜냐하면 첫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찾을 수가 없대요. 대한민국에 교육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흠결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참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도 제일 찾기 어려운 게 교육부 장관이래요. 그나마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보다 흠결이 적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스스로 알아서 나는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아마 이번 정부에서 죽어도 교육부 장관은 충청도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대원칙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충청도 인사들만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 장관 출신의 이해찬 전 총리가 교육부 장관 추천권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청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대전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세종시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해봤자 거기서 거기고 흠결이 없지 않고 다만 이분은 교육감을 3번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 흠결이 누가 더 경중에 따라서는 더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사실은 뭐 대학 총장 협의회 했던 그 앞서 있었던 이준숙 후보자에 비해서는 현실 우리 교육이 필요한 초중등 교육에 조금 더 내다보는 안식이 있는 분이다. 그래도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고위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3번씩이나 교육감으로 뽑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괜찮하다. 나름대로 교육 정책에서는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아마 이분 안 바꿀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규진 후보자도 문제지만 저는 민주당 의원 중에 김문수 의원이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문수 의원이 이번에 쉴드를 치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김문수 의원이 천안함 음모론 관련해 가지고 최규진 후보자를 이렇게 옹호를 해주다가 느닷없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무방비 상태로 무능하게 우리나라의 국방부가 뭐 해군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총한방 반격도 못하고 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미사일을 맞았다느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를 해가지고 또다시 천안함 장병들에게 또 명예훼손 또 아픈 가슴에다 또 불을 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김문수 의원이 또 왜 이렇게 비난을 받냐면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 있잖아요. 전 부원장.
부원장을 그때도 그랬죠. 성직자와 같이 품성이 훌륭한 예. 사람이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김문수한테 책임 묻을 게 아니라 고려대학교에다 물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요? 고려대 출신이더라고. 이 사람 서울시의원 출신이던데. 제가 부시장 때 시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이 사람은 이념적인 사람이 아니다. 무식한 사람이지. 의뢰와 미사일도 구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지. 이 사람 어디 나왔길래. 고대 정외과를 나왔어. 고대 정외과를 나왔는데, 물론 이 사람이 뭐 해양대를 나온 건 아니니까 의뢰와 미사일을 의뢰와 미사일도 구분 못하고 김용을 갖다가 무슨 뭐 성직자 미국 대학 총장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 김용으로 착각했는지 뭐 성직자와 같다고 하니까 사실은 내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 때 시의원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무식할 줄은 몰랐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욕할 가치도 없다. 네. 그렇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각광받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서글프다.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나요? 예? 각광을 받고 하여튼 유명해졌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각광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의뢰를 갖다가 미사일이라 그러고 김용을 갖다가 성직자 같다고 그러는데 각광을 안 받겠어요.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